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에 이어 5천 가구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 물량 부족은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연희 기자입니다. 올해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215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긴 했지만 적정 수요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영향을 받는 건 전세 시장입니다. 가뜩이나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더 귀해지면서 풍기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현재 울산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2%나 줄어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3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중구 유곡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은 전체 2천여 세대 중 전세 매물이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전세가 없으니까 아예 안 사고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실컷 보여줘도 결정을 안 내리고. 울산의 아파트 전셋값은 53주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탄핵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거란 전망과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 누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거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예 그냥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조기 대선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어느 쪽이 됐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가 새해 첫 신조 선박 인도식을 가졌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덴마크 머스크사가 발주한 16,200TEU급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을,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그리스 선사가 발주한 2,800TEU급 컨테이너선을 각각 선주사에 인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는 올해 LPG 운반선과 컨테이너 운반선 등 모두 95척의 선박을 건조해 인도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첫 화물차 전용 공영차고지가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공진혁 시의회 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화물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에 등록된 화물차는 12,500여 대에 달하지만 울산시 관내 운영 중인 차고지 가운데 화물차 주차면은 1,500여 대에 불과해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 밤샘 주차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 지역 보수 성향의 울산 자유우파 시민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지속성과 다수의 선량한 국민 보호를 위해 무차별적 탄핵 등 법치 파괴와 내란 사기 탄핵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를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집중호우 시 도로 이용자의 불편 개선을 위해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침수 개선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우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산업로의 태화강역 3거리를 비롯해 온산 국가산단 내 공단로 원산 사거리와 남산로 동굴피아 1원, 장생포로 매암 사거리, 처용로 SK 3거리 1원 등 5개소에 대한 배수시설 개선 작업을 오는 5월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지하차도 침수 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 예산으로 국비 6억 원을 확보하고 중구 우정 지하차도와 남구 명촌 강남 지하차도 등 2개소에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울산시의회가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공개한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회의는 정례회 2차례 61일, 임시회 5차례 61일 등 총 7차례에 걸쳐 122일간 열립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회기 일정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혹한기와 혹서기인 1월과 8월을 제외한 10개월간 매월 회기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첫 회의는 제253회 임시회로 2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는 동절기 비회기 기간인 1월부터 2월 4일까지 한 달간 순번제로 1일 근무제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의원 1일 근무제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의원 근무제도로 회기가 없는 1월과 8월에 매일 당직 의원 주도로 주민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열어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비회기 1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의회는 울산시의회가 유일합니다. 울산도서관은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어제부터 운영 방식을 일부 변경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독서문화 장려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내에 읽고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반납하면 도서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는 월 4만 원 내에서 연간 최대 24권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인 월 4만 원 내에서 2권까지 1인당 연단 총 6권까지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달리기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울산경찰청 러닝크루 폴러너즈가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게 233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폴러너즈는 지난해 4월 출범과 동시에 1km를 뛸 때마다 순직 경찰관 자녀들에게 100원씩 기부를 하는 일보의 기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회원 50여 명이 23,300km를 뛰었으며 이를 통해 모아진 233만 원은 순직 경찰관 가족을 돕는 참수리사랑재단에 전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울산교육의 목표로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의 삶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 맞춤형 공교육 지원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창수 교육감이 올해 울산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의 삶을 탐구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대 과제로는 맞춤형 공교육 지원과 교육복지를 기반으로 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공교육 지원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1대1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체험 교사제를 확대하고 1수업 2교사제도 희망하는 초중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입학준비금과 교복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은 올해도 계속 이어나가고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은 올해는 3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선 울산시 교육청은 타시도와 달리 예산의 3분의 1만 편성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과의존으로 인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독서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 15분씩 함께 책을 읽으면서 또 분위기를 많이 올리고 독서의 기쁨이라든가 즐거움, 중요성을 좀 널리 좀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교내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성교육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학교에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립이 수차례 미뤄지고 있는 울산 특수교육연구원에 대해선 이번 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했다며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도 승인받은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확신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을 통과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이어서 바로 추경 예산 편성해서 통과하고 사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의 행정 능력을 시험하는 한 해가 됐던 지난해를 넘어 올해는 청교육감표 울산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중구청이 주최한 2025년 신년 인사회가 어제 중구 문화의 전당 하모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중구 신년 인사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두겸 시장 등 각급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신년 인사와 상견례를 가졌으며 구정 비전을 제시하는 공연 등도 이어졌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도시 성장과 문화 관광 도시, 교육 복지 실현 등 5가지를 제시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스트 박종래 총장은 올해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 10주년을 맞아 유니스트가 울산의 스탠퍼드로서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특별 메시지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의 유니스트는 교육과 연구, 국제화 전반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개척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니스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혁신 전략으로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과 지역 산업 연계 플랫폼 구축,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장을 제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늘 오전 10시 2025학년도 후기 일반고등학교 합격자 8,021명을 발표합니다. 올해 후기 일반고 정원 내 합격자는 7,859명, 정원 외 합격자는 162명으로 155명이 불합격하며 최종 8,021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 여부는 오늘 시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배정학교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낮 1시 34분쯤 북구 원지 삼거리에서 울산공항 방향 곡선 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서 소주병이 담긴 상자 300개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택시 한 대가 떨어진 소주 상자에 부딪혀 사고가 나는 등 이 일대에서 한동안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화물차 운전자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입니다. 남구청이 이달부터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대여 대상은 울산 남구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으로 정장 세트와 구두를 1회 최대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3회까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정장 대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남구 청년 일자리 카페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동구청은 이달부터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법률 상담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는 대면으로,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는 전화로 진행되며 부동산과 채권, 채무, 가족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구청 기획예산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주군이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로 4억 5,100만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울주군의 목표액 2억 2천만 원의 2배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울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울산 지역 지자체 가운데 모금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기부자는 모두 3,683명으로 10만 원 이하 기부가 모금액의 79%를 차지했으며 선호 답례품으로는 한우와 언양식 석쇠불고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주관 2024년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숙련도 평가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백일해와 댕계열 등 법정 감염병 68개 항목에 대한 병원체의 유전자 검사와 항원 항체 검사, 배양 검사 등으로 실시됐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법정 감염병 68개 항목 전체에서 모두 적합평가를 받아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